안녕하세요. 저는 제이드 파크이고요. 오늘은 오픽 수업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오픽에서 self-introduction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근데 self-introduction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기소개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잘 하시게 되면 웬만큼의 점수는 먼저 받고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self-introduction을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그냥 self-introduction 하라고 하면 뭐 이름, 나이, 그 다음에 직업 이 정도밖에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멈추게 되면 오픽에서 주어진 시험 시간이 1분에서 2분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self-introduction 같은 경우는 이제 퀘스천이 여러 개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냥 심플하게 Let's start the interview now로 시작을 해서 Tell me a little about yourself 라고 나올 수가 있고요. 또는 그 뒤에 Tell me briefly about yourself 하고 Describe what you do for a living 이런 식으로 job을 좀 더 이제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퀘스천들도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로 꼭 들어야 하는 것들은 a little, 그렇죠? Tell me a little 또는 briefly 라는 단어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짧게 본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뒷부분에 뭐가 나왔는지도 꼭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what you do for a living 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이거는 job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job에 대한 description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tell me a little about yourself 라고 했는데 너무 장황하게 가족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다 싶었을 때는 조금 중간에 잘라주시는 게 그것도 좋은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job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하면 우리 대부분 what's your job 하고 물어보면은 그냥 뭐 I'm an office worker 또는 뭐 I'm a student 하고 거기서 끝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job을 이야기할 때는 컴퍼니 네임도 꼭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파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self-introduction이라고 해서 그냥 나에 관련된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도 더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합의 또는 뭐 여러 가지 family information 또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 또는 내가 일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요소들을 넣으면 2분은 금방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2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동안에 얼마만큼의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본인에 관한 이야기니까 기억을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self-introduction은 항상 맨 앞에 Tell me a little 이라고 나왔는지 briefly 라고 나왔는지를 먼저 포인트로 잡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그냥 yourself에서 끝났는지 아니면 more about your family 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또는 뭐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라는 다른 디테일들이 있었는지를 꼭 들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것들을 만약에 놓칠 수가 있잖아요. 질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introduction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 뒤에 디테일을 놓쳤을 경우에는 다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job, family, hobby 이런 것들은 다 어쨌든 self-introduction이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여러 가지 요소들을 준비를 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어떤 질문에 대한 디테일이 나와도 다 답변을 했다는 걸로 간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꼭 2분을 채워야 하느냐라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2분을 꼭 채우지 않으셔도 돼요. 아마 화면에서 보시면은 둘이 깜빡거리면서 time to move to next question 이라는 그 사인이 나와요. 하지만 그걸 무시하고 조금 더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그 불이 들어오기 전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self-introduction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컴퍼니에 관련된 질문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컴퍼니에 관련된 질문도 그냥 심플하게 Tell me about your company, what kind of business is it? 하고 끝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Tell me more detail 이라는 말이 나오겠죠. 첫 번째든 두 번째든 항상 질문에서 detail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디테일이라는 말은 조금 더 디테일 있게,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컴퍼니에 대해서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거는 로케이션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tell me what your office look like 라든지 아니면 그냥 tell me where your office is 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로케이션에 관련된 질문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디테일 관련된 걸로 이야기를 하자면 컴퍼니에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우리 회사에서 주 종목으로 다루고 있는 비즈니스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컴퍼니에 대한 그런 디테일적인 것들을 조금 설명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회사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별로 막힘들은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걸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할 것이냐가 제일 큰 문제인 거죠. 디테일을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비즈니스. 그러면 내가 입사를 한 시기가 있을 거죠. 내가 1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을 했을 수도 있고 10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회사는 내가 입사를 했을 때 건립되진 않았겠죠. 그러면 내가 입사를 한 그 시점을 일단 포인트로 잡고 그 이전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입사 후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입사하기 전에는 어떤 주종목들이 우리 회사에 있었고 내가 입사한 후에 어떤 점들이 바뀌었다 또는 아직도 그 종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비즈니스를 이야기할 때 내가 맡은 부서가 있을 거예요. 그 팀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같이 팀을 이루고 있으며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맡은 내가 맡은 주 종목이 무엇인지까지 이야기를 해주면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로케이션 관련해서는 보통 학생들한테 오피스를 한번 디스크라이브 해보세요 라고 하면 그냥 뭐 테이블 몇 개 있고 뭐 컴퓨터가 있고 뭐 책이 있고 이 정도밖에 이제 디스크라이브 하지 않아요. 하지만 로케이션은 그 오피스의 엔트런스, 그러니까 들어가는 문부터 내 자리가 있는 그 자리까지 그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다 이야기를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 건물이 14층이다. 그러면 내가 있는 건물은 몇 층짜리 건물인데 내가 속해 있는 사무실은 14층에 있다까지도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럼 시작은 항상 엔트런스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피스가 개인 오피스가 있는 경우면 그냥 내가 들어가는 그 공간이랑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집기들만 이야기를 하면 되죠. 근데 30명 또는 50명씩 이렇게 같이 쓰는 넓은 공간이라면 그 안에 있는 테이블도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몇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몇 개의 테이블 정도가 있고 몇 개의 팀이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대충 몇 명이 같이 쓰는 공간인지가 일단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창가를 기준으로 해서 창가 쪽에 뭐가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는 게 좋아요. 대부분은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화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프로젝터 TV 같은 게 이제 달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커피 머신이라든지 뭐 팩스 이런 집기들이 한쪽에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놓아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도 다 디스크라이브를 해주셔야지만 이 로케이션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컴퍼니의 워크에서 나올 수 있는 좀 다른 질문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4번에서 보시면 Can you tell me about one of the interesting or difficult projects that you have worked on from beginning to end? 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키워드는 beginning to end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질문에서 원하는 거는 time order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그게 어떤 프로젝트인지를 먼저 인트로를 해야 되겠죠. 그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입사를 해서 처음으로 맡았던 프로젝트도 될 수 있고요. 꼭 지금 현재만 생각을 하지 말고 과거에 했었던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머릿속에 남았던 것들 또는 너무 힘들었었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beginning to the end니까 첫 번째로는
어떻게 스타트를 하게 되었는지, 그쵸? 어떻게 스타트를 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죠. 이 프로젝트가 뭐 상사가 나에게 어사인을 해줘서 시작을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팀이 맡게 된 프로젝트여서 내가 같이 하게 됐다든지, 그런 식으로 인트로를 먼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죠. 프로젝트를 혼자서 진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내가 우리 팀원들이 아니어도 뭐 다른 외부에서 사람들 데리고 오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몇 명이서 같이 팀을 이루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몇 사람이 같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라는 것도 꼭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 내에서 내가 맡은 게 무엇이었는지도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리더로서 이 프로젝트를 다 이끌어 갔었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잡을 배분을 했는지, 이 사람에게는 어떤 프로젝트의 어떤 파트를 내가 맡겼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어떤 거를 맡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나씩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냥 그 프로젝트의 일원이었다면 그 프로젝트의 그 파트를 누가 나에게 어사인을 해줬는지, 그리고 그 어사인을 받았을 때의 느낌이라든지 뭐 어떤 생각을 했었다까지도 넣어주시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and, 이게 이제 beginning이 있고요. 그 다음에 to end니까 이 가운데에 어떤 요소들이 있었는지도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뭐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포기를 했더니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더 도와줬다라든지, 아니면 이 프로젝트를 컴플릿하기 위해서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 또는 이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나빴고, 이런 것들을 중간에 그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순서가 맞지 않고 뒤죽박죽으로 막 가게 되면 답변을 듣는 사람도 얘가 도대체 프로젝트를 그래서 잘 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페일 했다는 이야기인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하실 때는 타임 오더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타트란 프로젝트를 어떻게 몇 명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타임 오더를 꼭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nd를 이야기할 때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는지 아니면 실패를 했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현재 만약에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이야기를 한다 하면 이 end는 없겠죠. 왜냐하면 아직 끝나지 않은 프로젝트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직 끝나지 않은 프로젝트를 end까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또는 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 이 프로젝트가 끝이 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 다음에 프로젝트 진행 과정,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어떻게 끝나는지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 우리 부서는 너무 많은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기억도 잘 안 나고 어떤 스텝으로 했었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더라 하는 거를 조금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당일날 가서는 솔직히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게 타임 오더가 어떻게 됐는지, 어떤 게 먼저였는지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먼저 프로젝트라고 하면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되는 거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타임 오더를 정해서 어떤 부분들이 먼저 이야기돼야 되고, 어떤 부분이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고, 어떤 게 엔딩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3단계로만 나눠 놓으셔도 가서는 조금은 정리를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대부분 전문 용어들을 많이 쓰게 돼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쓰는 용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용어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내가 편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세요. 굳이 나는 알지도 못하는 분야의 단어들인데 그런 것들까지 끌어다가 쓸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오픽은 일단 플루엔스를 보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익숙한 단어들로 잘 구성을 해서 그 대신 각 문제가 뭘 원하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타임 오더를 원한다 하면 타임 오더에 맞게 그 프로젝트를 잘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오픽에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포인트를 잡아드렸고요. 저와 같이 강의를 들으실 때는 교재에 나와 있는 샘플들을 각자 집에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제가 내드리는 과제 또는 수업 시간 내에 질문하는 것들에 대한 답변들을 가지고 1대1 방식으로 모든 포인트를 다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오픽이 그냥 포괄적인 시험 준비가 아니라 본인의 영어 그런 실력도 다 향상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오픽을 통해서 오픽 그냥 퀘스천에 대한 답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내가 준비한 것들에 잘 맞춰서 모든 질문을 다 답변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피드백을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때 뵙겠습니다.